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참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코스피는 그래도 오후장에 조금은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인 만큼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5%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기아가 무려 5%의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반도체도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제외하고 딱히 특징적인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번에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죠. 또 LNF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기업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 HLB라든지 알테오젠 이쪽은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미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오랜만에 1,800억 꽤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만큼은 코스피가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순매도가 나왔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의외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여전히 수급 자체는 좋지 않죠. 외국인은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들어서 1월 2일 이때 이후로 한 차례도 매수세 없이 계속 꾸준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가적인 부분도 하루를 제외하고 다 파란불이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HLB, 포스코퓨처엠,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기아,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조정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매일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참 부러운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닥은 0.36%의 상승이 나왔고 S&P 500은 전날과 거의 비슷했었네요. 또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는 나스닥하고 S&P 500 이 두 개의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런데 잘 보면 모두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만큼 시가가 높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오후장에 다소 밀렸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흐름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1.5% 급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참 많은 시장 흐름 중에서도 확실히 최근에는 반도체 흐름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는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지만 국내 시장은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보합이고 대만은 0.6% 상당히 흐름이 좋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모처럼 바닥에서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도 제가 어제 국내 증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들을 적용시켜 본다면 결코 중국 증시가 빠지는 것은 국내 증시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중국 증시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때 국내 시장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미국 증시만 보지 마시고요. 중국 증시도 바닥에서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월가에서 AMD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그 때문에 주가는 6%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지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가 엔비디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AMD를 꼽고 있고, 일각에서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AI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제 장중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기록은 애플 다음으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파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AI하고 클라우드. 이게 실적을 크게 견인할 것이고, 또 실제로 AI 쪽은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를 활용한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가장 앞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이 나왔고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2분기였었죠. 그때는 마이너스 3조 4천억. 정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왔었는데 그걸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또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전망치는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0%가 넘는 3,460억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반대로 가지만요. 그런데 주가적인 부분은 충분히 실적이 이번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미리 선반영되었고, 그런 모멘텀으로 투자를 했었다면 일시적으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가 바라보는 것은 4분기에 3,460억, 단지 흑자로 돌아섰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많은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년에 3,460억이 나왔다면 올해는 아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조 원을 예상한다 라는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큰 폭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점들을 기대를 해본다면 왜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빠질까?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 흐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분명히 실적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던 주체가 있었다면 오늘 팩트 발표에 따라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며칠간의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재차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은 DDR5라든지 HBM3, AI 반도체 쪽이죠. 이게 이번에 매출이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물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AI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며칠 전에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제가 기사를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할 수가 있냐면, 지난 2000년대 후반쯤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나왔었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옴에 따라서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많은 어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 될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가 지금 큰 대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어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한 GPT 스토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스토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최근에 원격 의료가 대중화가 되고 있고,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의료 서비스가 킬러 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성정보 있죠. 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라 문서 AI 쪽, 이쪽도 굉장히 유망한 업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최근에 흐름이 좋죠.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대 후반쯤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그때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수많은 킬러 앱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 나왔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카카오가 대기업이 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AI를 전문으로 하는 GPT 스토어가 나왔고, 그 스토어 내에서는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것이 의료 쪽하고 문서 AI 쪽, 이쪽을 시장에서는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로서 의료 쪽은 인성정보라든지 문서 AI 쪽은 폴라리스 오피스 또는 지금 보시는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GPT 스토어와 관련해서 스스로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항상 새로운 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이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2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을 하진 않고 있어요. 분명히 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이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수요 공급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는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다시 시장이 이렇게 많은 조정을 보이고 또는 수요와 공급이 다시 정상화를 이룬다면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제 의견 중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신재생 관련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아무리 어떤 정책적인 시도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자, 가령 이런 거죠. 지난 2020년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잡혔었나요?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반대로 2022년 당시 그때는 금리 인상기였었고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방향성 자체를 크게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자, 이때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추세 자체는 굉장히 하락세였던 만큼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하루 반등하고 오히려 전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든지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성 그런 것들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긴 흐름 속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의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항상 큰 줄기 속에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업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안에서 흔들리는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에서는 어쨌든 2차원지 산업 자체가 당분간은 반등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쌀쌀하고 추운 날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은 불금인 만큼 반등장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